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플래시보로서의 한류란 제목의 2021년에 창간된 스페인 문화 잡지 노트다운에 실린 한류 칼럼을 살펴보겠습니다. 플래시보는 의학에서 환자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기에 투여하는 가짜 약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짜 약을 먹고도 아픔이 없어지게 되는 경험을 위약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칼럼에서는 우리 한류를 플라시보 효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사가 환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밀가루 약을 주듯 서구 사회는 자본주의와 무한 경쟁이 주는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지만, 대신 K-팝과 K-드라마라는 달콤한 가짜 약을 먹으며 순간의 고통을 잊는다는 내용의 깊이 있는 한류 분석 기사입니다. 기사가 엄청나게 깁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한류는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 문화적 쓰나미라는 말보다 더 부드럽게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코리안 웨이브, 즉 한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한류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구조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은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한류라는 단어는 이국적인 호기심을 뜻하지 않습니다. BTS의 자로잰 듯한 칼군무부터 텔레비전 드라마 속 완벽하게 계산된 눈물, 오스카를 거머쥔 기생충, 지하철 승객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설계된 한국의 웹소설에 이르기까지, 한류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톱니바퀴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불과 두세기 만에 가전제품을 수출하던 나라에서 온갖 형태의 정서적 위안을 파는 나라로 탈바꿈했습니다. 마치 한류가 가진 모든 의미를 집약한 친밀함의 산업적 공식을 찾아낸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 유럽에서 한류는 매혹과 불신이 뒤섞인 시선으로 소비됩니다. 저토록 거대한 성공이 과연 자발적일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과 어쨌든 제대로 통하고 있다는 확신이 공존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은 단순한 뮤직비디오나 소설이 아닙니다. 현대사회의 불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예쁘게 포장된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팝 문화를 제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혹한 현실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휴대용 대피소를 만듭니다. 한류 성공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전히 문화란 학문적 엄숙함이나 제국주의적 향수로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할 때 K-팝은 시차를 둔 심리치료로 다가왔습니다. K-팝은 한류의 첫 번째 선발대이자 반짝이로 뒤덮인 트로이의 목마였습니다. 처음에는 화장한 소년들, 알아들을 수 없는 후렴구, 군대식 교율로 연습한 안무 등 아시아의 기이한 문화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기이함은 글로벌 상품이 되었고 서구 평론가들에게는 배아프게도 가장 돈이 되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이제 BTS는 과거 백스트리트 보이스가 군림하던 경기장을 가득 채우고, 블랙핑크는 한때 마돈나의 차지였던 상징적 공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돌 그룹을 찍어내는 한국의 시스템은 할리우드 임원들이 질투로 새하얗게 질릴 만큼 효율적입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음악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일종의 치료에 가깝습니다. 팬덤은 좋아요를 대가로 기도하는 세속적인 교구처럼 작동합니다. 소속감은 수집용 포토카드와 트위터의 실시간 트렌드 업로드 횟수로 측정됩니다. 많은 청소년에게 K-팝 그룹이 기존의 가족을 훌륭하게 대체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위로하고 가르치고 도덕적 지평을 제시하며 전통적인 제도가 더 이상 보장하지 못하는 공동체의 환상을 제공합니다. 서구 사회는 당연히 이러한 대량 생산형 아이돌과 노골적인 이미지 상업주의를 비웃고 풍자합니다. 그러나 박스오피스 성적표를 마주하는 순간 그 웃음은 얼어붙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인위성을 비웃는 바로 그 순간에도 런던이나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감정적 자동인형들이 스타디움을 매진시키는 모습을 보려고 기꺼이 티켓을 사기 때문입니다. 스타를 가전제품처럼 찍어내는 산업을 비하하면서도 막상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예언자를 기다리듯 줄을 섭니다. K-팝은 음악이라기보다 하나의 서비스입니다. 모든 것이 유동적이고 불안한 세상에서 붙잡을 수 있는 정체성, 위로, 그리고 서사를 제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서구 사회가 종교, 이념, 조국, 그리고 문화상품으로 행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해시태그와 칼군무가 함께 제공될 뿐입니다. 괴물과 해체된 가족, 그 사이 할리우드는 이 공식을 모방하되 불편함을 쏙 빼버립니다. 디지털 괴물이 등장하는 재난을 만들고 결국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합니다. 마치 불안이란 감정도 셀로판지에 예쁘게 포장되어야만 소비될 수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반면 한국은 마취 없는 날것의 버전을 제공합니다. 화학물질 배출의 은유인 괴물들, 실패하는 영웅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결말들. 이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지만 자막을 통해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이 세상의 불편한 거울입니다. 한국 영화의 성공은 이국적인 정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직감하면서도 차마 말하지 못하는 바를 끄집어내는 능력에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유지되는 균형이 너무나 위태로워서 진짜든 은유적이든 괴물 하나만 나타나도 모든 것이 순식간에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국 영화가 불안정과 실패라는 감정적 유토피아의 아픈 곳을 과감히 찔러댄다면 K드라마는 정확히 그 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관객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필요한 감정적 유토피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들 속에서 사랑은 여전히 존재하고 선함은 대개 보상받으며 깨진 가족은 다시 봉합될 수 있습니다. 매 에피소드는 적어도 화면 안에서만큼은 인생이 이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관객을 허무 속에 내버려 두지 않는 서사적 의미가 존재함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히 로맨티시즘의 문제가 아닙니다. K드라마는 한류에서 가장 감성적인 진영으로 작동하며 일자리, 우정, 공동체 등 단단했던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세상에서 서사적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한국의 멜로드라마는 취약함을 비웃지 않고 오히려 이를 하나의 멋진 볼거리를 승화시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무적이 아니라 상처 입은 존재들이며 줄거리는 파괴가 아니라 재건의 가능성을 향해 흘러갑니다. 어쩌면 서구에서는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하는 위로를 한국이 주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기 서구에서는 로맨틱 코미디마저 결국 비아냥으로 끝나버리니까 말입니다. 시청자들이 이 시리즈에서 발견하는 것은 한국이라는 국가 그 자체라기보다는 단 몇 시간만이라도 세상이 덜 잔인하고 더 이해하기 쉬우며 심지어 더 정의로울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감정적 유토피아는 합법적으로 나쁜 놈이 될 수 있는 안티히어로들의 그 어떤 서사보다 더 혁명적입니다. 트라우마에서 힐링 픽션으로 국경을 넘는 한국 문학은 대개 트라우마라는 표를 달고 움직입니다. 프랑크푸르트, 파리, 마드리드 등에서 번역되고 수상하는 작품들은 대개 전쟁의 기억, 군사 독재 혹은 도시 노동의 소외를 다룹니다. 번역된 문학적 정전은 한국이 흉터 상처로 글을 쓴다고 말해주는 듯하며 이는 어느 정도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소설마다 애도가 들어있고 이야기마다 상실이 고여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유령을 치유 목적의 사소설로 테마하는 데 익숙한 유럽 독자들에게 한국 소설 속 고통은 쉽게 공감할 수 있고 이입할 수 있으며 소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른바 치유소설이라는 병행현상도 등장합니다. 따뜻하고 거의 위로가 되는 어조를 지닌 소설들, 감정적 휴식을 초대합니다. 서울의 서점에는 숨쉬는 법, 이웃집 고양이 소리를 듣는 법, 삶이 작은 다정한 장면으로 흘러오도록 가르쳐주는 책들이 가득합니다. 이 문학은 상을 받기 위한 것보다는 독자의 불면증 속에서 동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비난하기보다는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구 평론가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진보하다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스토리는 특정 요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지친 근무 후 세상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 독자의 모습입니다. 역설적인 점은 한국 문학이 두 극을 동시에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서구가 기대하는 역사적 냉혹함, 폭력으로 특정지어진 고난과 비극적인 한국, 그리고 독자들이 추구하는 회복적 친밀감, 이 두 긴장 사이에서 독특한 문화 생태계가 형성되는데 내 삶을 위로하는 베스트셀러와 군사 탄압을 해부하는 소설이 공존합니다. 아마도 트라우마와 치료의 공존이 한국 문학이 국제 박람회와 침대 옆 탁자 모두에서 자리 잡는 이유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서구 사회는 신파와 감상주의를 경멸합니다. 다만 자막을 통해서 볼 때만 예외입니다. 자국 문화에서라면 유치하고 오글거린다고 치부했던 것들이 건너편 나라의 문화가 되면 어느새 섬세함으로 탈바꿈합니다. 우리가 신파극이라며 폄하하던 장르가 한국의 옷을 입으면 정서적 세련됨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국적인 정치라는 핑계를 방패삼아 이러한 이야기들을 소비합니다. 낯설고 생소한 언어들과 미래지향적인 도시 풍경 속에 다정함이 포장되어 전해진다면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통제 한 팩을 소비합니다. 플랫폼과 알고리즘은 마치 문화적 비타민 보충제처럼 우리에게 이를 제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죄책감 없이 울 수 있는 시리즈, 더 잠잘 수 있는 소설, 인생이 무한 반복되는 공유 오피스 같은 피로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플레이리스트. 우리는 이를 다양성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편안함의 표준화입니다. 이 모순은 그야말로 정교합니다. 우리는 자극 컨텐츠에는 냉소와 거리두기를 요구합니다. 즉 상처받은 영웅, 열린 결말, 그리고 능숙한 시니컬함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저 멀리 다른 나라의 컨텐츠에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공간을 찾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다정함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기에 다정함을 외주하고 희망을 품는 것이 스스로를 덜 똑똑해 보이게 만든다고 믿기에 희망을 하청줍니다. 시장의 눈은 언제나 매섭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결핍을 포착해 예쁘게 포장한 뒤 완벽한 브랜딩을 입혀 팔아치울 뿐입니다. 그 결과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은 안락한 신기루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알아가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고화질로 되돌아온 우리 자신의 결핍을 마주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은 우리를 치유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를 비출 뿐입니다.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한류의 성공이 아닙니다. 자체 제작한 감정보다 빌려온 감정을 소비하는 것이 훨씬 더 견디기 수월하다고 믿어버리는 우리 자신의 순종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른바 한강의 기적 혹은 한국의 기적이라 부르는 현상은 문화적 경이로움이라기보다 우리 자신의 결핍을 비추는 거울에 가깝습니다. 한국이 21세기의 비밀 공식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서구 사회가 감정을 수입하고 희망을 외주주며 단 한순간만이라도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한 서사를 빌려야만 하는 비참한 현실에 굴복했을 뿐입니다. 한국은 스스로에게 지쳐버린 서구의 증상입니다. 깊은 불신에 빠져 완전히 고립된 채 멋진 사운드 트랙과 칼군무가 곁들여진 정서적 위안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서구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한국이 얻은 국제적 명성은 단순히 문화산업의 힘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드라마와 노래, 그리고 구원과 희생의 서사를 통해 우리가 자국에서 스스로 내팽겨쳐버린 가치, 즉 아주 잠깐 동안만이라도 순수함의 아름다움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상기시켜줍니다. 이러한 자각은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중독적입니다. 바로 이 점이 한류가 글로벌 플라시보가 된 이유입니다. 한류는 우리를 자극하는 동시에 위로합니다. 우리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이 한국적 현상은 그들의 승리라기보다 우리의 패배일지도 모릅니다. 서울을 배경으로 촬영된 역사 드라마를 보며 우리가 흘리는 눈물 속에는 타문화에 대한 매혹보다는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할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감동하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고백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우리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있는지 그 비참한 처지를 증명하러 왔을 뿐입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전체적으로 깊이 있는 한류 분석 칼럼인데 아마도 과거 전 세계를 호령하던 서구 문화가 한류라는 파도를 맞으며 충격과 자각을 동시에 보여주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과거 김구 선생님께서 군사력과 경제력보다 문화의 힘을 간절히 바라셨는지를 알 수 있는 칼럼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